네, 이슈 팝하고 시간입니다. 네, 시장에 나와 있는 주요한 핵심 이슈 선정을 해서 그 이슈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중우장대 시리즈를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 주는 어떤 이슈가 될 것인지. 먼저, 오늘의 이슈는 영끌 SKIT. 다음 주자는, 네, 너무 기네요. IPO 시장 공모주 수익 맛집 될까? 네. 이슈가 좀 짧아야지 여러분들한테 임팩트가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뭐 최근에 이제 시장 주변에 유동 자금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 공모주 시장이 그야말로 아주 열풍입니다. 이번에 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SKIT 같은 경우에도 무려 청약 대금이 돈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무려 81조인가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공모주 열풍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또 이제 이 부분 이외에 이번 주인가요? 이제 4개 정도 또 이제 신규로 이제 공모주 이제 대기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아무튼 최근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IPO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또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선 연구원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그 4월 달에 이제 IPO들이 비교적 많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서 나타났던 성과는 어떻고 4월 IPO 시장의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올해 4월 그 IPO 시장의 그 상황은 원래 4월, 5월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4월 비수기임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였다,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보통 그 한 최근 4년간 보면 동월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됐었는데 올해 한 6개 정도가 상장을 하면서 전체 기업수로서는 양호 수준이었고요. 공모 금액 수준에서도 과거 기준에서 5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에서는 이제 과거 한 1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모습을 본다면 4분기도 IPO 시장은 상당히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증명하듯이 그 IPO 시장에서 이제 대부분 경쟁률을 많이 보시는데요. 기관 소외측 경쟁률이 1500대 1을 나왔고요. 일반 청약 경쟁률에서는 2121대 1을 나왔는데 이 모든 거는 과거 월 또 연간변 모든 걸 봐서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과거 월 경쟁률 중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핫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 뭐 결국 이 배경이 시중의 어떤 넘쳐나는 풍부한 유동성 뭐 그게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는 이런 IPO 열기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역시 이제 그 5월에도 저희가 전망을 좀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런 열기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배경이 지금 아까 4월 공모를 전체 받아서 보면 수익률 면에서 보면은 공모가에 받아서 시초가에 매도했을 때 94%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또 공모가에 받아서 계속 보유를 했다고 해도 그 4월 말까지 보유를 했다고 하면 60%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의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나 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에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열기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도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해보기는 최소 8개에서 10개 수준의 기업이 상장 예정이고요. 이런 회사의 공모 금액도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이미 이제 진행이 됐지만 SKI 테크놀로지가 2.2조 원의 그 공모 금액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2.5조에서 3조 원대의 IPO 시장 공모 금액이 형성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한 8조에서 8.5조 정도를 보일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수치들은 과거 2017년 이후에 4년 만에 최고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서 역시 5월에도 이러한 열기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유동성 자금이 풍부할 때 상장을 하는 것이 뭐 또 좀 효과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5월 달에 IPO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뭐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 잠깐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5월에 예정되는 기업은 8개에서 10개 정도 되는데요. 눈에 띄는 기업이 이제 이미 공모 금액이 확정돼서 시작이 됐던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이제 상장 예정이죠. IPO 예정이고, 이외에도 HPO, CNC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샘 CNS, 이런 기업으로 해서 한 8개에서 10개 정도 기업이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역시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시장에서는 이제 화두가 될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시가총액이 2천억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CNC 인터내셔널, 샘 CNS가 있고요. 시가총액이 좀 작기는 하지만 뭐 HPO라든가 삼형 SNC 이런 기업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SK IT 효과라고 할까요? 이번에 보면은 증시 고객 예탁금이 뭐 77조 원대까지 뭐 순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자금이 이제 IPO가 끝나고 난 다음에 증시로 다시 재유입되느냐 아니면은 다시 IPO 시장 쪽으로 다시 이 자금이 가느냐 상당히 뭐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미 공모 시장이 핫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공모 금액들이 몰렸다가 다시 풀렸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SKIT의 반환 증거금도 결국은 IPO를 위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의 대부분이 다시 또 재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하반기에 이제 IPO를 심사 청구한 기업들이 상당히 알려진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이어서 이런 기업이 심사 청구를 한 단계지만 기업에 큰 문제가 없다고 치면은 이제 5월 말 6월 정도에는 상장 준비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은 계속 시장에서 IPO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사실 뭐 4월 달에 이제 상반기 쪽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좀 이렇게 IPO에 참여를 한 상황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향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알짜 공모주 뭐 기본적인 포인트는 어디다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모주 시장에서 알짜 공모주라는 의미는 이제 초기에 상당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은 공모주에 들어가는 시기와 매도 시점에 따라 수익성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짜 공모주라는 표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좀 회사를 좋게 본다고 치면 저는 특정한 회사보다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산업에 관련된 회사들을 중심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이런 상장 기업 중에 그런 기업이 있다고 치면 그 회사에 대한 자세한 산업적인 전방 산업에 대한 안목도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방향도 있을 거라고 봐서 알짜 공모주 찾는 작업보다는 오히려 길게 보고 이렇게 올라온 종목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롭게 할 기업들 중에 하나가 샘CNS, 그 다음에 삼형 SNC, 진시스템, 제주맥주 등이 있는데 뭐 다들 뭐 기업 내용은 좀 좋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떻습니까? 이제 김수영 캐스터 나와 계시는데 네네. 보면은 이제 따상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역대 IPO에서 대여급으로 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기업들 어떻습니까? 네. 상장 첫날 내일 이제 뭐 상장이 되는데 네. 첫날 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일단은 SKIT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분리막을 제조하는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이 됐습니다. 때문에 최대 주주는 SK이노베이션이고요. 61%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엄청난 기록을 많이 써냈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151조 원 가량의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세웠고요. 아무래도 뭐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대여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몰린 것으로 이런 뭉칫돈이 들어온 것으로 시장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약 들어가셨어도 배정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식을 빨리 잡아야겠다.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좀 많이 찾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해 대여들의 성적을 조금 보실까요? 네, 먼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54조를 모았습니다. 58조 기록이 됐고 현재는 하이브고 당시에는 빅히트였죠. 네, 58조 4천억 원의 증거금 기록을 썼고 그 전에 지난 3월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무려 63조의 네, 지금 증거금을 모으게 되면서 그 전에 그러니까 SK IT 전에 가장 큰 증거금을 모았던 회사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첫날의 성적을 보면은 하이브는 조금 저조했어요. 생각보다. 네, 하이브는 공모가의 2배에서 거래를 시작하긴 했는데 따상은 못 갔습니다. 하락권에서 4% 정도 하락 마감한 좀 경험이 있고요. 앞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는 좋지는 못한 상황인데 당시에는 따상으로 입성하게 되면서 시장의 많은 기대감과 함께 거기에 걸맞는 플레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뭐 관심이 SKIT가 이제 따상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뭐 대체적으로 뭐 따상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내일 드디어 장 시작과 함께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8시 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개장 전 호가 구간에 8시 반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가지고요. 공모가의 90%에서 최대 200%에서 시초가가 정해지게 됩니다. SKIT의 공모가가 지금 10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시초가의 범위가 그러니까 9만 4,500원에서 최대는 21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관심은 그러면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의 시초가가 형성이 된 뒤에 그러니까 21만 원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돼가지고 상한가를 갈 수 있느냐 이 따상 여부에 좀 관심 많이 모아주고 있는데요. 유통 주식 비중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보니까 24%로 많지 않아요. 제한적이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SKIT가 코스피 200에 바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그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오버슈팅 가능성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고요. 방금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따상 가능할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고 있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보태드리면은 SKIT의 공모가가 지금 10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따상이 되면은 160%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어요. 네, 27만 3천 원까지 오르게 되고요. 시가총액도 19조 대까지 뛰어오르게 됩니다. 수익률이 좀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따상상의 경우에는 35만 4,500원이 되면서 237%나 수익이 납니다. 만약에 따상상까지도 가능하다면 엄청난 대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무려 339%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결국 돈의 잔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그럼 증권사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목표가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사실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커버리지를 하는 곳도 많지가 않고 일단 상장이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워낙에 멀티플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보고서를 내더라도 난레이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목표가를 따서 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SKIT의 지금 주가가 공모가 대비 170%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구체적인 이런 데이터를 낸 증권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볼까 하는데 메리츠에서 그 증권사를 리포트를 냈습니다. SKT의 공모주 청약이 전례 없는 흥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몸값 측정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고서를 뜯어보니까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뭐 근거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추정 주당 순이익이죠. EPS에 47배 정도 적용하는 게 적정 주가다 이렇게 봤습니다. SKT가 시장에서 확보한 점유율이 워낙에 높고 분리막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멀티플 부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도 우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시장의 성장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봅니다.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게 되면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뉘앙스도 약간 풍기긴 했는데 일단 목표 주가 18만 원으로 메리츠에서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18만 원 적정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또 좀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정황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정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카카오라든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최근에 굵직굵직한 뭐 IPO 시장에서 어떤 그 종목들이 좀 나타났는데 내일 이제 SKIT가 이제 상장을 하는데
우리 뭐 부장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뭐 예상을 하십니까? 뭐 우리 앵커님도 짐작은 하시겠지만은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뭐 공모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라 그러기는 좀 그렇죠. 그러나 돈 벌기 어려운 시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시점에서 뭐 공모주에 관심이 있는 분도 많을 텐데 또 추린이도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뭐 공모주에 대해서 이제 뭐 계산을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관심이 없든 간에 지난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보시면은 일단 뭐 오랫동안 갖고 있던 기관 투자가들이 펀딩했다가 빨리 자금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뭐 따상 뭐 두세 개 뭐 들어갔다가 네, 바로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관심들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공모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도 뭐 제도권에 있어 봤으니까 아는데 이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의 계좌를 뭐 수십 개씩 들고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군데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일 뭐 설사 SKIT가 급등을 하더라도 자금이 지금 들어간 게 어마어마한 자금이잖아요. 자금이 지금 뭐 80 몇 조가 들어갔느니 뭐 하면서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소문난 잔치에 개미들로서는 공모 받아봐야 뭐 별로 재미는 없지만 수익성은 대단히 좋으니까 뭐 능력이 닿으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뭐 저는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주식하시는 분 입장에서 공모주 얘기하면은 별로 속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하시되 일단은 뭐 따상이든 아니든 간에 첫날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올라가거든 바로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좋고 지금 뭐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SKIT 다음으로도 공모주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준비를 잘해서 하시는 건 좋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잖아요. 내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뭐 돈이 많이 몰렸다 공모 시장에 그래봐야 뭐 우리도 좋지 않죠. 이 제도권 특히 증시에서 지금 2,300개 넘는 종목을 컨트롤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쪽으로 자금이 들락날락 거리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미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할 수 있으면 준비를 잘해서 하는 건 좋으나 첫날 아니면 이튿날에 무조건 빠져나가야 되니까요.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거 지금 뭐 엄청나게 좋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분할하거나 다시 또 재상장하거나 지금 뭐 잘하는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데에 가서 괜히 보초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뭐 긍정적입니다.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전 우리 뭐 이토마토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실전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수억을 넣어가지고서 뭐 사실 몇 주 배당을 받는데 그거 배당 받아가지고서 벌라고 하면 사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그게 쏠리는 거이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사실 한 주 받기도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세상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보여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공모주 무려 그 뭡니까 청약 예탁금이 한 81조 원까지 지금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증시에 유입되는 고객 예탁금도 한 77조 원까지 늘어났었거든요. 이 자금이 뭐 다른 어떤 주식시장 쪽에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이렇게 매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뭐 쭉 해봤는데 그분들의 자금은 일정 부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주식으로 들어가 있던 것도 일부 빼서 이제 들락날락 거리긴 한데 이미 주식시장에 들어온 자금은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 많아봐야 한 10%, 20%가 들락날락 거리는 거지.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비트코인에 들어갈 사람들은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가서 열심히 할 거고 또 채권 좋아하시는 분은 이미 채권에 다 들어가 있을 거고 이미 3분 안에서 부동산이든 금융시장이든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이미 분할 투자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에서 끝났다 그래가지고 뭐 못 받은 사람 실망하고 빨리 들어올 텐데 그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좀 일부는 들어오겠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그 자금이 뭐 80 몇 조 그랬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증시가 지수 보면은 뭐 3,266에 뭐 한 20포인트 정도 모자라는데요.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공모주 자금이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이거 가지고 증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미 들어올 사람은 들어와 있고 그 자금 또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 5월 달에 지금 줄줄이 돼가고 있는데,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사실, 공모시키기 위해서 3년에서 5년 동안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겠어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 창투자들 와서 저한테도 상담을 많이 받았었는데, 기업 내용에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수익 나는 자금 빨리 수익 챙겨가지고 정상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와서 좋은 종목들 뭐 삼성전자, 코스피 200부터 많이 있는데 공매도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셀트리온도 공모 하고 나서 공매도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렸는데 주가가 40만 원 넘어갔었으니까요. 다 거덜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매도도 너무 우려하지는 마시라. 그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규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개미들이 손한다 그래서 규제도 없어지고 또 개미들이 좋아한다니까 국민연금도 많이 투자. 이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공모주 자금이 들락날락 거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주가가 정말 많이 저평가받고 있고 이번 1분기 실적 나온 거에 비해서는 정말 알짜배기 주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값을 못 받잖아요. 지난번에 저도 뭐 이통화도 방송에서 뭐 HMM이라든가 또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또는 뭐 기아차, 현대차 좋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싸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6월 달이면은 중간 배당도 주거든요. 공모주 기대를 많이 했다가 한 주 못 받으면 섭섭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이거 10주, 한 주 받아가지고 수익 내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는가. 저는 좀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내일 이제 SKIT가 이제 상장이 되는데 뭐 상장되면은 뭐 최근에 했던 패턴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과거에도 말입니다. 이제 유동성 자산가 펼치거나 아니면 저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풍부할 때 공모주 러시가 이루어집니다. IPO 러시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이 공모주를 담당하는 부서가 인수공모부거든요. 저도 이제 증권회사 있을 때 뭐 인수공모부 잠깐 있어봤는데 엄청 바쁩니다. 엄청 바쁜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년이 지나고 나면은요. 반대급부가 생겨요. 왜 반대급부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자금은 약간 빠져나가고 이제 상장된 회사가 늘어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공모주 막 러시가 이루어지는 이면에는 또 이제 지금 워낙 돈들이 많으니까 막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각 기업들이 이 시점에 이제 공모주 IPO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집중됐던 물량들이 나중에 이제 한 6개월, 1년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물량들은 늘어난 상황 속에서 그때만큼 그 이전만큼의 어떤 그런 매수 에너지가 없으면 나중에 그게 물량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은 워낙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IPO 청약 열풍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한 주, 두 주를 가지고서도 워낙 확정된 이익이기 때문에 많이들 달려드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 이후에 이 IPO 열풍에 따른 반대 급부 그 부분도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이슈파파고였습니다.